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부터 시작된 은행들의 위기설에 최근 금융시장은 계속해서 혼돈 속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주요 은행들의 금리 결정 상황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까운 나라 일본부터 조금 살펴보실까요? 일본은 대규모 완화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죠. 글로벌 흐름과는 조금 반대된 흐름을 펼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금융 완화를 시작한 지 10년을 맞은 일본은 이번 3월 10일 BOJ가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 변동폭도 0% 정도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쪽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근 크레디트 스위스발 은행 사태에도 불구하고 0.5%포인트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서 캐나다 쪽도 살펴보실까요? 캐나다 쪽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물가 억제 대책으로 시행하던 기준금리 인상을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으로 중단한 가운데 금리를 4.5% 정도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제 있었던 FOMC죠. 간밤에 있었는데 미국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홍콩도 0.25% 베이비 스텝을 단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또 오늘 이어서 스위스와 영국도 기준금리 발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FOMC 리뷰 파월이 원하는 그림은 피처링으로 옐런이 이렇게 써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김영일 전문가와 이슈 플로우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자, FOMC 이제 끝났습니다. 관련해가지고 뭐 예상대로 올랐는데 그 뒤에 말이 중요했죠. 이제 파월 의장이 말을 하자마자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서 김영일 전문가께 부탁을 했습니다. 정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FOMC 리뷰 파월 이분이 원하시는 그림은 도대체 뭔가? 피처링으로 옐런 재무장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미국 장이었었죠.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이제 점점 재밌게. 왜 사진이 이렇게 심술맞게 나왔는지 그렇죠. 모르겠네. 제일 못된 사진으로. 파월이 또 이게 첫 번째 플로어고요. 네. 두 번째가 연준이 원하는 그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또 저희가 좀 준비를 담당 PD가 한 건데요. 버냉키, 옐런, 파월, 이제 연준 이제 그 의장들이 이제 얼만큼 영향력이 있냐 이런 거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와, 재밌죠? FOMC 직전에는 비슷해요, 세 분 다. 성명서 3분 10분 전, 그러니까 멘트 치기 전에 기자회견 딱 나오자마자 야, 이렇게 파월이 세게 시장에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재미있는 또 그래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네. 좀 볼까요? 굉장히 이제 좋은 자료를 가져와 주신 것 같습니다. 확 오더라고요, 네. 이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가 네. 결국에는 FOMC는 사실 조용히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파월의 발언에 많이 움직인다? 파월이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파월이 또 하면서 이제 느낌표를 딱 달았는데 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잭슨은 갑자기 확 생각나죠. 네, 이제 이 전체적으로 한번 좀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네. FOMC 마무리가 됐죠. FOMC가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에 사실 변수가 하나 나타났잖아요. 은행 사태. 네, 은행 사태들. 네. 그러면서 이 은행 사태들이 그냥 일부 은행으로 끝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금융 시스템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네. 그러면은 일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인하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네. 빅스텝 가능성이 거의 이제 99%였다가 이 변수가 나타나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순식간에 빅스텝 가능성 사라지고 동결 그렇죠. 가능성까지 나와버리면서 이게 이 은행 사태가 굉장히 금리 인상에 크게 변수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이 토르스텐 슬록이라고 하는 경제학자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번 은행발 우려감들은 사실상 금리 인상을 1.5% 정도 한 거나 마찬가지다. 네, 그만큼 예. 지금 이 고금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금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은행발 사태가 나타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전 세계적인 이러한 금융 시스템적으로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때문에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금리 인상 1.5%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는
띄용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더 올리길 원했는데. 이번에 약간 봐준 건데. 예. 상황상. 그래서 예, 변수가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하는데 금리 동결까지도 가능성이 나왔고, 사실 저는 금리 동결은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원래 이제 금리 동결은 연준이 원하는 그림이 전혀 아니었고, 애초에 네. 빅스텝을 원했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도 저는 많이 양보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양빠이잖아요, 또. 네, 네. 발언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죠. 어떻게 네.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완전 최악은 아니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찬물을 끼얹기는 끼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군요. 일단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같은 그림이에요. 10월, 11월 달에 시장 막 올라오다가 12월 달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하 이런 거 가능성 전혀 없다. 고금리 더 이어갈 거다라고 그렇죠. 하니까 12월 한 달 내내 떨어졌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1월 달에 또 다시 한번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새해 들어서 이제 반등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번에 파월 의장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증시는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같은 그림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파월 의장 발언 보기 전에 옐런 의장의 발언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시장이 좀 상당히 잘 올라갔었던 이유는 사실 옐런 의장의 발언이었거든요. 옐런 이제 재무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모든 은행에 25만 달러 이상 예금 보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바로 추가 조치 취할 거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은행권들은 문제가 없겠구나.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주니까 은행이 이제 더 이상 문제되는 이유가 아니구나. 그래서 걱정이 사실 사라졌었습니다. 어제 거의. 그러니까 하루 단위로 분위기가 180도 전환된 거예요. 파월 의장은 어차피 25bp 하겠지, 거의 그 분위기에서. 그렇죠. 연준에서는 더 못 올려. 이거에다가 옐런 의장이 좋은 발언까지 해준 건데. 그렇죠. 딱 하루 만에 확 따뜻해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옐런 의장이 어제까지는 그냥 완전히 일단락되는 분위기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예. 오늘 갑자기 또 이제 말을 바꾼 거잖아요. 다는 아니다. 네.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 말은 네. 이제 뭐 은행 다 보호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진짜 위기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뭐 그때는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호를 해주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대치가 이만큼 높았다가 다 떨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기는 한데, 어찌됐든 저는 오늘 시장,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시장 괜찮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플로우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 미증시가 떨어졌던 부분은 사실 파월보다는 옐런 의장이 조금 더 이제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시군요. 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사실 예상했던 수준이 아닌가. 어찌됐든 연준이 원했었던 그림은 빅스텝이었기 때문에 네. 중간치를 좀 잘 찾아야 되거든요, 파월 의장은. 지금 이미 이제 이 은행 사태가 이제 터져버렸으니까 네. 여기에서 연준이 원하는 그림, 그 사이의 중재점을 좀 굉장히 잘 찾아야 되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그러한 이제 중간점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파월 의장이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올해 안에는. 네, 올해 안에는 이제 네.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굳이 이제 안 해도 될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어찌됐든 어제 미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는 거는 이제 옐런과 파월의 어떻게 보면 환장의 콜라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두 인물의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우리 증시는 오히려 좋은 그림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FOMC나 그 다음에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은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때문에 상황 봐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제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연준이 원하는 그림인데 이제 그 큰 그림 좀 그려주시죠. 네. 사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이게 이 연준에서 항상 이제 금리를 가파르게 끌어올리기를 원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금리 동결 가능성은 아예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시장이 최근에 너무 들떴기 때문에 약간은 진정시키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연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금리 중단에 대한 것들은 고려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금리를 이제 올리지 않는 거 말씀. 그렇죠. 네.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중단하는 것, 중단. 요거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은 완전히 매파적으로 가지 않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 그러니까 중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연준 그리고 파월 의장이 굉장히 중간점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제 은행 사태가 터졌고 연준이 원하는 그림이 있다 보니 그 중간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었을 텐데,
저는 딱 그 중간점 정도의 발언이 이번 시장 FOMC에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 일전에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준은 3월 달에 빅스텝 하려는 그림 판을 다 깔아놨었거든요. 그렇죠. 2월 달부터 이제 2월 초에 FOMC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때 경제 지표 보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할 거다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러면서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안 좋게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2월 말부터 3월까지 그렇죠. 계속 빅스텝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금리 목표치 6%까지 끌어올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변수가 나오다 보니까 중간점을 찾은 거고 그래서 매파적인 발언과 약간의 살짝 비둘기적인 발언 예. 동시에 나온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현재 표를 보게 되면 다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준 위원 중에 18명 중에 10명이 5.0에서 5.25. 예. 그러면은 이제 베이비 스텝 한 번 남은 거거든요. 그렇죠. 목표치 베이비 스텝 딱 한 번 남은 거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에 도달했다. 사실 정말 길었던 터널이잖아요. 그게 거의 근데 상반기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 한 번 올리는 게. 5월. 저는 상황을 좀 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 그래요? 네, 어찌됐든 이 은행 건들의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상황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 지표들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말 바꿀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도 열어놔야 되는군요. 왜냐하면 연준이 말씀드렸듯이 물가 목표치를 2%대로 잡고 있잖아요. 너무 높아요. 예. 너무 낮다고 해야 될까? 하여튼 높아요, 목표치가. 그러니까 목표치가 높은 거죠. 그쵸, 그래서 네. 지금 6%인데 여기서 2%까지 더 가기 위해서 저는 이번에는 어찌됐든 이 은행들이 위기가 생기니까 네. 연준은 반드시 눈치를 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약간의 중재점을 찾기 위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주긴 해준 건데 사실 연준에 대한 신뢰도는 저는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되군요. 그래서 예. 일단은 지금 이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거죠. 금리 중단에 대한 가능성. 예. 이제 한 번 정도만 더 하면 끝나겠구나라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지 완전히 여기서 안도할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늘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 저는 이 우리 시장에 이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했잖아요. 이번에 그렇죠. FOMC에서 이제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베이비 스텝 진행하는 것 자체는 우리 시장에는 그림이 좋을 거다.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빅 스텝을 예상을 했잖아요. 그렇죠. 빅 스텝을 예상을 했는데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애초에 가장 최악의 상황보다 그래도 좀 나아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은행과 우려감이 있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조치가 취해졌고 일단락되는 그림이다라고 한다면 베이비 스텝을 진행을 하고 애초에 금리 목표치를 6%대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번 정도 베이비 스텝 한 번 정도만 더 한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은 분명하게 위험 자산 쪽에는 투심이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위험 자산에 상대적으로 속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자본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림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의미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나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지금 보게 되면 살아있던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얘기했던 지금 것들. 또 다 잘 가잖아요. 다 잘 가고 있고 순환매 잘 나와주고 있고 시장이 오늘 시작은 또 안 좋게 했다가 결국에는 그대로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저는 FOMC는 딱 예상했던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는 이 더욱더 이슈의 중요성이 좀 뛰어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소형주 순환매가 결국에는 더더욱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순간에서 FOMC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뛰어오르는지 더욱더 이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슈플로에서 항상 그 다루는 이슈들은 항상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다루기 때문에 이번에 FOMC 이후에 이런 투자 전략 좀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FOMC가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요한 이슈는 이번 달에 마무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 이 경제 지표들이 또 일괄적으로 발표가 될 텐데, 네. 결국에는 경제 지표는 중요하기는 중요할 텐데, 지금 상태에서 사실 금리 목표치에 거의 도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큰 충격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또 이 코스닥이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코스피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예.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결국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박스권에서 결국에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 뭐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네, 해왔던 거 그냥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결국에 이 가는 종목이 가는 장세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아마 이런 그림이 저는 추가적으로 더 유지가 되지 않을까. 1월부터 지금 이번 달 3월 달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다 똑같았잖아요. 로봇 AI, 2차 전지 반도체.
미친 듯이 지금 이것만 돌리고 있는데. 솔직히 지수 보고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저는 지수는 그렇게 큰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 싸움이죠. 계속. 예, 시장이 안 좋아도 지금은 이슈 살아있고 수급 살아있는 종목들은 그냥 잘 가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FOMC가 어찌됐든 베이비 스텝으로 끝났고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으로 저는 마감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4월 달에는 아마 이러한 그림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강한 시장도 안 나올 거고 약한 시장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내에서 이슈 있는 수급 있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순환을 돌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결국에는 살아있는 종목들이 무엇이냐?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반도체고 로봇이고 이제 2차 전지고 다 똑같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계속 순환을 돌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2분기로 넘어가잖아요. 네. 2분기로 넘어가면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실적 시즌 가죠. 네,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이제 IRA가 자꾸 늦춰지는데 아, 맞아요. 네, IRA 세부 사항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2분기 넘어가면 또 반도체 슬슬 이제 재고가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줄 거거든요. 시장 예상에 따로 또 그렇고 또 전문가님도 2분기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2분기에는 결국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네. 이제 이 FOMC 금리 목표치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 2분기에도 아마 1분기와 비슷한 그림, 이슈 위주의 이 계속해서 수급 위주의 장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1분기에 했었던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이슈가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에 이제 계속해서 집중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이 다음 달부터 저는 좀 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종목들을 좀 많이 보는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만큼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순환이 도는지가 더더욱 중요해질 시장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방향성, 이제 지금까지 왔었던 그림이 저는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네네. 이러한 방향성,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더 잘해낼 수 있는 전략적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종목도 좀 많이 좀 찾으셔가지고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번 주에 그렇게 살짝 했잖아요. 아, 살짝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한번 그러면은 이제 섹터들 이야기 다룰 때 전체적으로 뭐 특징주도 한번 보고, 네. 뭐 이제 제 베스트 종목도 한번 보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조금 더 좀 더 투자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또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